3월 3일 SSG는 연습 경기부터 조금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하루 지나긴 했지만 좀 살펴볼 부분을 볼게요.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 이날 가장 뭐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김진욱 선수의 정말 놀라운 투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일단은 김진욱 선수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좋은 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날의 그 일단은 기록을 보면은 선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나그나 선수로 또 급하게 교체가 되기도 했고 결국 뒤에 나왔습니다. 뒤에 나와가지고 김진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기록을 했죠. 7회부터 8회에 김진욱 선수가 던졌는데 2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4탈 3진 1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안타를 맞은 것들이 사실은 7회는 아주 쉽게 3, 4범퇴를 잘 막아냈었고 8회에 약간의 좀 수비에서 조금 도움을 못 받으면서 이게 좀 안타로 둔갑한 타구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3피안타를 맞았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수비 도움을 못 받으면서 사실 만루 위기까지 몰렸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4탈 3진이 8회 말에 주자를 모아놓고 뭐 1, 2루 무사인 2루였나? 아무튼 1, 2루 만루 이렇게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본인이 8회 말을 삼진으로 잡았죠. 그래서 김진욱 선수가 일단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 구위가 그러니까 빠른 볼의 구위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무엇보다 이날은 김진욱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보면서 육성으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몸도 워낙에 지금 잘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구속이 147 정도, 148 정도 찍혔는데 스피드건에 찍히는 구속보다 훨씬 좋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S타자들의 타격도 계속 이제 방망이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볼 구위에 방망이가 밀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삼진도 사실은 빠른 공 구위로 인해 가지고 잡아낸 삼진들이었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특히 지금 뭐 박세웅 선수가 너무 안 좋았고 연습 경기 내내 그다음에 유단 선수도 썩 좋은 느낌은 아니고 박진 선수가 또 팔꿈치 불편함이 있는 상태고 쿄야마 선수도 그렇게까지 막 인상 깊지는 못한 모습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진욱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는 게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봐도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둠둠스님이 카네무라 총괄이 진단한 바로는 김진욱이 하체를 안 쓰고 팔로만 던져서 밸런스가 무너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일을 보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야구를 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누가 봐도 공의 힘이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많은 팬분들이 너무나 김지욱 선수를 기다리면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정말로 뭐 지금 포테루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올해만큼은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잘 하리라 또 우리가 또 응원을 해줘야죠. 네, 진짜 야구밖에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꼭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김진욱 선수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게 3월 3일 SSG전에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도 가고 가면 제일 좋을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카네무라 코치가 3년도 절대 안 시키기로 유명하고 불펜 세부화시키고 투구 매뉴얼도 만든 총괄로 유명한 롯데에서 그걸 할까요? 네, 이제 카네무라 코치가 영향력이 그 경기 내부 운영에도 들어가는가는 사실은 이거는 시즌이 들어가 봐야 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코디네이터라는 게 총괄 코디라는 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이 무엇이든 다 할 수도 있으면서도 무엇이든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기존의 어떤 뭐 투수 코치, 불펜 코치 뭐 이런 것처럼 역할이 뭐 보통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시즌이 굴러가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반 팬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감독이 김태형 감독님이긴 한데 프런트에서 어떤 감독의 투수 파트에 대한 권한을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구단 내부 상황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굴러가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도 반드시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가 워낙에 강해서 본인의 어떤 그 생각대로 했는데 사실 2년 동안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본인의 투수 전술로 2년간 결과가 안 좋았죠 결국. 그러면 프런트에서 뭔가 투수 파트에 대한 압박을 준다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더하기 일본에서 실적을 내고 온 카네무라 코치이니까 성적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 뭐 고집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감독님이 사실은 저도 감독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계속 얘기했듯이 하지만 이 진짜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내리기에는 뭔 얘기지? 근데 이게 볼륨을 더 올리면은 소리가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올려봤는데 나중에 소리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올리지 못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해지지 않았을까? 감독님이? 그런 생각은 해요. 더하기 3년 차를 맞아서 감독님이 좀 유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상상도 못할 1빅터 카드를 기용하는 등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외국인 타자를 중심 타자에서 빼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저것 자체로도 굉장히 감독님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전 좀 받아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오늘 유니폼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잠깐 팔았던 유니폼이죠. 19 시즌인가 18 시즌인가 예, 그래서 이것도 언제고 한 35,000원 할인을 잘 주워왔던 그런 기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변화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난 2년간의 감독님의 고집에서 변화를 기대해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시즌을 준비하면서 하는 걸 봤을 때는 조금의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제 본인이 못했던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정민철 해설위원이 김동혁 선수 뭐 방출에 대한 어떤 말실수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뭐 사실무근이니까 저는 그렇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실수를 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날 경기는 일단은 SSG한테 5대10으로 졌는데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불펜 이닝 플러스 시키는 거 감독님 보면 공 좋으면 한개 투구수가 끌고 가는 분이라 흠 받겠지. 근데 그게 그 불펜의 어떤 양적으로 올 시즌이 더 좋아지기도 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펜의 양이 늘기는 했거든요. 작년보다. 그래서 선택지 자체는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쓸놈쓸이라는 게 불펜이 양이 늘었다고 해서 쓸놈쓸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감독님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오늘 롯데 2군 연습 경기 봤는데 홍서현 3런 쳤다. 홍서현 선수는 제가 그 신인 선수 영입 때 방송할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선수여가지고 좀 기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좋은 모습을 냈다니까 좀 좋은 것 같고 작년에는 선발 이닝을 못 먹어주면서 그쵸 불펜 가부화 그게 컸죠 사실. 그러니까 그 김태형 감독의 그 투수 운영에 대해서 좀 커버를 치는 입장이라면 선발이 너무 이닝을 못 채워주니까 이게 뭐 방법이 있나? 이런 의견도 많으셨죠. 예. 근데 뭐 반대쪽에서는 물론 선발이 이닝을 못 먹었던 거 맞지만은 5점 이상 이기고 지고 있는데 필승조가 나오는 야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대실이 이루었는데 근데 뭐 둘 다죠. 선발이 이닝을 많이 먹어줬으면은 그렇게까지 할 일은 또 없었을 건데 하지만 이닝을 못 먹어줬다고 해서 또 5점 차에서 선발 필승조 불펜을 쓸 일은 또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김태균 선발이었는데 공이 묵직하다. 그 김원중 선수하고 폼이 비슷하다는 또 얘기가 많이 있던데 사실 제가 그 경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퓨처스 경기는 그렇고 다시 3일 시전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5대10으로 졌는데 일단 나균환 선수는 3이닝 4피안타 2보이넷 2탈 3진 2실점으로 투구를 맞췄고 패스트볼이 134에서 143으로 구속이 좀 많이 안 나왔고 투심 커터 커브 포크볼 이렇게 던졌었다고 하는데 나균환 선수는 저는 사실 막 좋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막 나쁘다는 느낌은 아닌데 막 좋다는 느낌 못 받았고 일단은 그냥 모습으로 봤을 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진 게 이게 얼굴 살이 되게 많이 빠지고 좀 이 다리 쪽에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몸을 잘 만든 게 맞나라는 약간의 걱정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승점 구속은 사실 믿을 수가 없었다. 좀 적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봐도 막 직구 구위가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튼 살이 좀 많이 빠졌던데 수염도 약간 기르고 약간 살이 너무 뺐나라는 어떤 걱정이 살짝 들었는데 그래도 뭐 나구단 선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냥 뭐 잘 하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나균환 선수가 꾸역꾸역 시즌 언제고 한 여름까지는 진짜 꾸역꾸역 느낌이었는데
한여름 이후부터 갑자기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또 고런 느낌이었고, 개막전에 맞춰서 몸을 만든다. 이게 인제 한 3주 남았으니까 지금 너무 100%인 것도 안 좋은 거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인제 문제 박세웅 선수가 너무 안 좋았는데, 박세웅 선수가 4 회부터 나왔는데 박세웅 선수가 3 이닝을 예상을 하고 나왔는데 2 이닝 동안 52구 6피안타 2사 4구 2탈 3진 7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드리 맞았다는 게, 그리고 앞에 등판에서도 너무 두드리 맞아 가지고 쪼끔 우려가 많이 되죠. 그러니깐 최지훈 2 루타, 정준재 안타, 박성환 2 루타, 한유섬 2타점, 문상준 트런 홈런, 안상현 트런 홈런. 이렇게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 3위 등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또 좋게 생각하면은 두드리 맞을 거를 지금 두드리 맞아 놓는 게 더 좋다라는 어떤 긍정 회로를 돌릴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연습 경기니까 뭐 안 좋은 부분은 뭐 굳이 막 너무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좋아지겠죠.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범 경기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박세웅 선수는 어찌 됐건 본인의 자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연습 경기를 말 그대로 연습 경기를 운영을 하는 투수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 남기신 것처럼 투구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좀 밸런스나 좀 막 받쳐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시행착오를 지금 테스트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경험이 많고 실적을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굉장히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내는 투수이니만큼 본인 궤도를 아마 시즌 개막에 맞춰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에도 두드려 맞는 거는 사실 못 던지는 공 위주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그 좋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본인이 좀 자신 없는 구종이나 조금 이제 다듬어 가고 있는 구종이나 코스를 많이 던져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좋아지리라 믿고 넘어가면 되겠고, 잘할 선수긴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선수도 맞으면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넘어가면 아까 김진욱 선수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선수는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좋아가지고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공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그렇고 선발 순번에 대해서 감독님이 둘이 하도 안 풀려서 한번 바꿔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를 세 번째로 넣을까라는 어떤 멘트를 넣었는데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채팅에 남겨주신 거 좀 같이 소통을 해보면은 시범 경기 가격표가 떴다. 이게 가격은 제가 못 봤거든요. 지라운드석 3만 원이 뭔가요? 그라운드석이겠죠? 그라운드석. 3만 원이나 하지? 아, 그건가? 그 뭐냐, 포수 후면에 그 비싼 자리, 그게 시범 경기 3만 원이 얘기인가요? 아마 이게 평일은 무료 개방이고 무료 개방, 주말은 5천 원? 이게 국룰 아닌가요, 보통? 네, 제가 이제는 평일 못 가가지고 굉장히 아쉽긴 한데, 사실 시범 경기는 진짜 평일 1시 경기 가서 이게 약간 그거거든요. 봄의 전령사. 약간 이건데, 제가 지난 거의 20년은 아니지만 한 15년에 가까운 세월을 평일 5천 원이라고요? 돈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중탁은 돈 받아요? 작년도 중탁은 돈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탁은 유로. 아닌가? 작년에 중탁 돈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워낙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소정의 돈을 받아가는 거하고 사실은 뭐 운영비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1루나 그런 건 무료 개방일 겁니다. 아무튼 뭐 1루 무료 개방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평일에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였던 것 같아요. 그 중탁도 뭐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인스타에 떠 있는데 제가 그 슥 보고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장에 가격이 어디 있어? 자, 그라운드석 중앙 와이드 응원 탁자석은 웹앱 예매 현장 구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루 내야 필드석 내야 탁자석 일부는 무료 입장 순차 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 웹앱 예매 및 현장 구매라고 되어 있고, 가격이 안 적혀 있는데 가격을 어디서 보셨죠? 가격이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이상하네. 가격이 있나? 희한합니다. 이민석 선수는 일단은 좀 몸이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선발로 밀고 싶은 선수인데 지금 뭐 준비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 자 일단은 그 시범 경기 예매 관련 게시글이 여기 있는데 가격이 안 보이거든요. 가격을 어디서 보셨지? 그렇습니다. 제 눈엔 가격이 안 보여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고 좀 넘어가면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는 저도 뭐 이제 주말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일단은 뭐 주말 위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행복회로는 사실 6선발 로테 같은데 근데 뭐 모든 팀이 시즌 개막 전에는 6선발 나오죠.
근데 선발 요원 중에서 한두 명은 무조건 아프거나 안 좋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파서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결국은 우리도 뭐 에빈, 비슬리, 박세웅, 박유 여기서 그린젤리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다 왔는데 아 좋아 커피 한 잔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있고 이제 지금은 뭐 김진욱, 표야마, 박진, 이민석 뭐 이렇게 좀 된 상황인데 이제 박진 이민석 선수가 가로 라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두 선수 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고 이민석 선수는 페이스가 안 좋아가지고 좀 준비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명 선수가 결국은 그 뒤에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펜에서 해주든 아니면 선발 요원들이 처질 때 채워주든 이게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군 로테를 돌다가 그 올라와서 채워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쿄야만 선발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근데 저도 이제 쿄야마 선수는 불펜 기용이 더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감독님이 선발로 보고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 쿄야마 선수는 진짜 좀 마당새 롤로 쓰는 게 베스트라고 보기는 보거든요. 저는. 그렇고 김진욱 선수가 잘해서 아시안 게임 들어가고 공백을 이민석이 채워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만 가면 가장 좋겠고 홍민기 선수 그 홍민기 선수 관련 기사가 또 있었거든요. 홍민기 선수 관련. 근데 이게 뭐 얘기하기가 힘든 게 연습 경기 때 많이 막 던지는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그 기사가 있으니까 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막상 기회 왔는데 방황이라니 그러니까 조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좀 혼란이 여기서 왔죠. 그 마무리 캠프에서 팔각도를 올렸는데 그랬다가 올려보니까 편하긴 한데 제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제 공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김상준 코치하고 상의를 하고 각도를 내리기로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지난 해만큼 각도가 또 내려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혼란에 빠졌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제 작년에 공을 보여줬던 각도까지 내려오지 못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또 밑으로 던지면은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참 고민입니다. 예, 고민이고 그다음에 김태형 감독은 지난 1일 남은 경기에서 점검하고 싶은 게 있나라는 질문에 홍민기를 더 체크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지바 롯데와의 경기에서 0.2이닝 1피안타 2보이넷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최고 구속도 149로 아직 100%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인 상태인데 사실 홍민기 선수는 좀 시범 경기를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그 연습 경기 때 모습에서 막 엄청 나쁘다는 느낌은 또 아니긴 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좋은데 이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은 저는 안 받았어요. 예, 그렇고 감독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 일에 민기나 성빈이는 주자를 내보내도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이넷으로 주자를 내보내면 위축되는 것이 더 자신 있는 공을 던지기가 쉽지 않다. 민기가 조금 더 자신감 가져야 한다. 볼볼볼하면 쓰기 쉽지 않다. 본인도 잘 알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코치들과 많은 이야기도 하겠지만 코치들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좋은 각도 등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민기도 빨리 본인 것을 찾아서 그 좋은 것을 갖고 역할을 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 캠프 때보다는 좋아졌다는 평가. 저번보다는 조금 안정감이 있다라고 감독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가 된 투수가 아니고 ABS에 거의 치는 투수고 그 홍민기 선수의 좀 특징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제구가 그 바깥쪽 ABS에 꽉 차게 걸리는 공이 많아요. 이게 좀 투구 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 ABS에 꽉 차게 걸리는 공으로 스트라이크 많이 잡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ABS 상에서는 진짜 칼같이 거의 치는 스트라이크로 잡히면서 상대 타자가 얼어붙는 공들이 많았는데 그 저렇게 바깥쪽에 꽉 차게 거의 치는 공이 사람 심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볼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범 경기 때 이제 우리는 어차피 ABS로 리그를 진행을 하니까 ABS 안에 놓았을 때 홍민기 선수가 작년같이 저 바깥쪽에 꽉 차서 거의 치는 스트라이크가 잡혔을 때도 본인의 어떤 제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본인 공을 던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ABS가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어찌됐건 국제대회에는 ABS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혼란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고 공 자체가 커터성을 ABS에 거의 치는데 사람이 그걸 판단을 못해서 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자연 커터성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바깥쪽에 빠진 것을 많이 보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표 자앱 공지사항 들어가보니다. 아, 이게 앱에 가야 보이는구나. 제가 앱을 안 열어봤어가지고 인스타그램 공지만 봤는데 앱에 있었군요, 가격이. 자이언 커터의 강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살짝 거치게 되니까 굉장히 그런 위력이 있겠죠. 아, 가격표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미지가 여기 있었군요. 이게 어디 있었노? 예, 좀 같이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일단은 시범 경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일루는 무료로 순차기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말에는 뭐 10,000원이나 받아? 아, 이 빡센데. 그 다음에 주말 위주로 보면은 일단 3루 쪽이 10,000원, 그 다음에 필드 A, B 내야 상단은 7,000원, 6,000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상단 탁자석이 평일에는 미개방입니다. 평일에 미개방이고, 자, 중상이 이제 7,000원, 중앙 상단석 시야방에는 뭐야? 중앙 상단석에 시야방의석이 있었나요? 좀 많이 올랐는데? 작년 썸머리그도 9,000원이었다. 제가 평일에만 갔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뭔가 좀 전반적으로 비싸진 느낌이 좀 나네요. 비싸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외야석은 주말 5,000원 시범 경기. 그래서 평일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가실 거라서 평일에도 1루 다 차고 아마 3루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난간 때문에. 근데 뭐 이게 점점 비싸지네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평일에도 중앙 탁자석은 5,000원을 받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말밖에 못 가는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다. 사실 시범 경기가 10,000원씩이나는 주기 좀 아까워서 언제나와 같이 이제 이쪽 3루 내야 상단으로 가가지고 늘 제가 보던 느낌으로 보거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중상을 가기에는 뭐 중상의외로 더 비싸네 심지어. 예, 저는 그냥 3루 내야 상단석에 가가지고 그 3루 내야 상단 맨 꼭대기에서 서가지고 뭐 찍고 있는 사람이면 저일 것입니다. 공급은 일정하고 수요만 늘어가니 가격이 오르는. 그쵸. 그래도 자리가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또 예매 수수료 1,000원이 있어. 아이, 참 악독하네 이거. 자, 아무튼 뭐 그래서 그 구장이 이제 좌석이 늘어야 되는 거죠. 23,000석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531석인가 늘었다. 뭐 1루 쪽에 한 300석? 400석? 이렇게 늘었다고 하던데 어디서 자리를 만들었지? 아마 외야의 그 응원단사 조금 줄이면서 그래서 자리 좀 나왔을 거고 한데, 일단 시범 경기 뭐 가격은 이렇습니다.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실 평일에 가는 게 진짜 꿀이거든요. 시범 경기는 가장 느낌도 좋고, 두산 갔을까 연습 경기 2경기 롯데가 홈런 더 갔을게. 아, 그것도 약간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날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좀 돌려가지고 3월 3일 전에서 이제 홈런이 3개 나왔는데, 손성빈, 황성빈, 이서준 선수가 홈런을 쳤죠. 그래서 이 또 쌍성빈이 홈런을 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장면이 나왔고, 이서준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서 또 많은 뭐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이서준 선수인데 송성빈, 황성빈이 홈런 같이 치는 거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렇고 사직 신구장도 21,000에서 25,000석으로 늘린다. 근데 사실 25,000도 좀 모자래 보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원래 사직 구장 자체가 30,000석입니다. 물론 이제 테이블석 없고 그냥 엄청 의자만 있던 시절이긴 하지만 애시당초 사직구장이 30,000석이에요 원래. 그러면 일단은 30,000석을 깔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황성민 다리 고정된 게 가장 놀랐다. 그쵸. 근데 이게 또 시즌 들어가서 또 다리가 먼저 열리면 안 될 텐데 지금의 좋은 타격을 또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지자체 신구장 도안도 안 올라간 터라 사실은 뭐 부산 사람들은 다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맨날 얘기하지만 사직 신구장은 진짜 삽도도 안 믿습니다. 삽도도 안 믿고 완공해서 개막식 해야 믿습니다. 이제는 삽을 떠도 못 믿겠어요. 그냥 완공해가지고 개막식 해야 믿지. 이 무슨 롯데 야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시즌 끝나야지 알 수 있듯이 사이버 신구장을 보유한 돔 35,000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그냥 팬 입장에서는 뭐 언제쯤 이러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완공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 뭐 너무 지쳤어요. 솔직히 저는 야구장 문제로 진짜 그 동네 주민으로서
15년 동안 선거철만 되면 야구장 가지고 떠드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래 들으니까 진짜 피곤해요. 약간 제가 야구장 관련 얘기하는 후보는 믿고 거르는 수준으로 진짜 너무 피로도를 느껴가지고 그렇습니다. 33,000명 그건 입석을 받던 시절에 저게 됐겠죠. 사직구장 자체는 좌석은 3만 석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 지원금까지 받았는데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그 약간 늪 같은 얘기라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어제 오늘 롯데 관련 기사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또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3일 뭐 경기 얘기가 있고 이서준 선수가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인상을 남겼는데 이서준 선수가 조금 재밌는 그게 있는 게 김민호 코치가 수비 연습을 보이는데 제 쇼츠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 중에 한 개인데 그게 마지막에 감탄을 하는 선수가 이서준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랜더스와 연습 경기에서 2타수 2안타 2타점 홈런 1개 두각을 드러냈는데 자 타격에 대해서는 이병규 타격 코치님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타격하라고 하시고 오늘도 타석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라 라고 하셨다면서 또 공을 돌렸고요. 자 그리고 안타를 친 타석에서는 볼 이후에 직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앞쪽에 타이밍을 맞추고 쳤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투투에서 앞쪽에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했고 마침 빠른 공이 들어와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격수로 2이닝 정도로 뛰었는데 사실 뭐 수비로 2이닝 뛴 거는 막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이거를 뭐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일단은 이서준 선수 본인 소감은 차 캠프에 합류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설렜다면서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기분이 좋았고 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뭐 평범한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본인이 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리고 김한울 선수도 그저 첫 선을 보였는데 이게 참 그 이대호 선수가 본인 유튜브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을 많이 찾아 나서는데 확실히 선수 보는 눈은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이대호 선수가 꼽은 선수들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은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야수 쪽으로. 그래서 참 신기하다. 김한호 선수도 올 시즌 또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 뭔 인터뷰를 야구 예차한 사람처럼 간결하게 하냐. 근데 워낙에 이제 어리고 얘기를 많이 하기에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대호 선수는 뭐 투수 출신이고 하니까 투수 잘 보죠. 자 그렇고 역시나 또 감독님 인터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감독님 선수들이 생각보다 준비를 잘 해서 왔다. 라고 또 얘기를 남겼고 해탈을 좀 하셨어요. 감독 생활을 오래 했지만 총평은 늘 똑같다며 웃더니 선수들 스스로 각오하고 캠프에 임했을 것이라고 본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한 단계 더 위를 바라보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생각보다 준비를 잘 해왔다. 라고 얘기를 또 남겼고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다. 캠프에 있는 선수들 다 잘하고 있다면서 물론 결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시범 경기를 통해서 개막전뿐만 아니라 정규 시즌 라인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제 역할 다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좀 진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치가 좀 낮아지셔도 솔직히 할 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제는 솔직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해주신 게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감독님의 야구 철학이 맞고 안 맞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정도 상황에서 그래도 진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팬으로서 감사한 일이죠.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아마 그거는 감독님 스타일이 맞든 안 맞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안쓰러움과 고마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또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박지엽 선수 얘기가 있는데 내일 선예배 열리는 거 되게 걸릴 거예요. 엄청 걸릴 거예요. 저는 선예배 그 줍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내일 많은 분들이 달리는 애만 실컷 보다가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땐 내일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1차 선예매 그거나 시즌권보다 훨씬 심하지 않을까. 내일은 아마 서버가 터지지 싶습니다. 아마 그 모든 걸 실패한 분들이 내일 다 도전을 할 거니까 훨씬 더 치열할 것 같고 이제 박지엽 선수 얘기를 좀 볼 건데 선예매는 잡았는데 예매 연습을 한다고요? 조금 자비를 발휘하셔도 좋지 않을까. 내일은 제가 봤을 땐 진짜 한 기도 못 맡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박지엽 선수가 감독님이 작년에 많은 기대를 얘기를 했는데 또 스캔 막바지 때 아쉬움을 대놓고 표출을 했지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늘지 않는데 약간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경각심을 줬는데 박지엽은 가족 단톡방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큰일 났구나 싶더라면서 비시즌 준비가 생각보다 잘 안 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얘기를 뒤에 보니까 그 고교 동창하고 겨울에 운동을 했는데 그 동창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페이스를 늦게 올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좀 준비가 늦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재엽은 시즌 첫 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고 마무리 캠프 때까지 괜찮았는데 정작 비시즌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교 동창 이원준 SSG 선수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한 달 동안은 웨이트를 하고 1월부터 기술을 시작한다 하더라. 친구가 부상을 당해 웨이트 위주로 했던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팩트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약간의 인터뷰 스킬이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게 그냥 그 제가 운동이 부족했다고 하는 게 사실 깔끔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굳이 약간 이렇게 사족을 다니고 우리나라 스타일은 물론 안 좋아하죠 또. 아무튼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괜히 또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재엽 선수 얘기를 좀 이어서 보면은 확실히 학생 때와는 다르구나 느꼈고 안 계실 때도 다 보고 계시구나 싶었다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해도 보는 시선 다를 수 있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해이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열심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자 사실 이날 인터뷰는 김 감독이 성사시켰고 브리핑을 마친 뒤 박재엽을 부른 것.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또 한다는 거는 또 되게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형님 말씀처럼 튼동은 저런 구질구질한 거 제일 싫어하고 정철원처럼 잘하겠습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정철원 선수가 감독님이 굉장히 잘 알죠. 뭐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본인도 믿고 따르는데 그냥 뭐 군말 없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정답인 스타일이라서 뭐 그런 것도 좀 성향에 맞춰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시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감독님께 정말 죄송했다 이제 시작이고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결과로 다시 감독님 눈에 한 번 더 들 수 있도록 하겠다 팬들에게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21살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네,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했다 하니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런 선수는 정답을 알고 있죠. 변명하지 않고 경기력으로 보답할 것 이것이 정답이죠. 박재엽 선수가 1군 콜 2번은 있을 텐데 준비 잘해야 하든 뭐 그렇죠. 유강남, 손성민, 정보근이 출발을 해도 분명히 포수가 빵꾸가 나는 일은 생기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또 어필을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자 김원중 선수 얘기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팬들이 띄워주니까 붕 뜨는 거 예방주사 놓아준 것 같네요. 저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말 많이 하고 감독이 그냥 잘하겠습니다 했던 정철원 참 본인 스타일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철원 선수도 김원중 선수가 어떻게든 겸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걱정이 돼요. 사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간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27일에 소켄 스타디움에서 불펜 피칭을 했고 39를 60%의 힘으로 투구 컨디션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나서도 몸에 이상이 없었고 이에 대해서 마운드에 올라간 것 자체가 긍정적이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어 정말 다행이다. 2차 캠프에서 70% 정도의 힘을 들여 던지는 과정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감독 코치님께서 판단해 주신 일이지만 개막에는 어떻게든 맞춰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2차 캠프가 마무리가 되니까 70%의 힘으로 던지는 것까지 해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나오는데 일단은 근데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캠프에서 또 고참 역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윤성빈 선수가 김원중 선수가 굉장히 또 깊은 인연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윤성빈은 형과 숙소 주변을 산책하면서 야구 얘기를 한다. 훈련, 투구, 컨트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비슬리 선수도 캠프에 오기 전부터 김원중의 과 포크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었는데 합류하는데 직접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슬리 선수가 또 포크볼까지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 김원중은 2차 캠프에 오기 전에도 동생들이 투구 방향 설정이나 몸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전화나 메시지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앞으로도 그라운드 포켓스 도움을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구승민 선수가 여전히 구속이 안 나온다. 오늘 그 퓨처스 경기에 나왔나요? 근데 구속이 안 올라오면은 참 안타까운데 작년에도 사실 구속이 전혀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작년은 뭐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뚝 맞았어요. 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는 그쵸 긴 시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유튜브에서 해줬구나. 네. 아무튼 김원중 선수는 강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코칭 스텝 쪽에서 릴렉스를 시켜줄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구승민 구속이 137, 141. 이 절망적이네.
포크볼러가 구속이 저거밖에 안 되면 사실은 포크볼이 그냥 두드리 맞는 공밖에 안 되니까 어렵네요. 저 정도면은 좀 쉽지 않네요. 구속이 145는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비슬리는 구질을 많이 가지러 가는 게 그냥 선수 기질이 그런가요? 아니면 결정구가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근데 그 슬라이더가 워낙 좋은 투수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냥 회사 생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팀에 처음 왔으니까 좀 그런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보기 좋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구승민, 정철원은 전력 외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철원 선수는 좀 늦게 보는 거지. 근데 작년에 많이 던진 투수들은 저는 뭐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민석 선수 소식은 따로 나온 건 없죠. 예, 저도 따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작년에 너무 많이 던져서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던진 투수들 뭐 정철원, 정현수, 김강현, 뭐 박진 뭐 이런 선수들은 올 시즌에 좀 안 좋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민석 선수 오늘 경기도 안 나왔고 딱히 소식이 없죠 지금 뭐 몸 상태나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이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윤성빈 선수의 마인드셋에 벨라스케즈 선수의 굉장히 조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가 됐든 진짜 뭐라도 열심히 해긴 했다는 점에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면죄부를 주의만라는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조언을 줬느냐 이걸 살펴보면은 자 벨라스케즈 선수가 내가 운동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팔다리도 길고 신체 조건이 너무 좋은데 왜 자꾸 회전 운동을 하느냐 우리같이 팔다리가 긴 선수들은 오히려 똑바로 일자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넌 왜 계속 극대화 운동을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성민 선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뭐 본인도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벨라스케즈의 얘기를 듣고 회전 운동보다는 똑바로 나가는 운동과 투구에 신경을 써보자고 했는데 조금 잡히더라. 그래서 공을 더 세게 던져보자는 생각으로 던진 것이 잘 돼서 160이 나왔다면서 뭐가 됐든 그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신체 조건이 좋은데 네 팔만 믿고 똑바로 던진다면 생각으로 하면 될 거다 해서 변화를 줘서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뭐가 됐든 예 팀에 또 도움은 되긴 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열심히는 했기 때문에 최악의 선수로 뽑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고 사람은 좋았죠. 사람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어찌 됐건 외국인 선수로 와 가지고 불펜 등판도 자청하고 어떻게 뭐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된 거니까 선수로는 밉지만 인간으로는 미워할 수 없었던 벨라스케즈 선수였던 것 같고요. 돌아가서도 잘했으면 좋겠죠. 자 그렇고 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보자면 김원중 선수 그대로 있고 김동혁, 방출설은 사실 무근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사진 중에서 그 뭐고 제가 이 놀이터에서 밤에 운동하는 사진이 올라온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거였어요. 작년에 한창 연평 기간 때 히어로즈가 공원에서 밤에 그 타격 훈련하고 하는 거 보고 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팀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은 배가 불러갖고 뭐하노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약간 의식을 했는가? 이거를 약간 그거 생각하고 일부러 찍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솔직히 너무 설정샷인 게 야간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려면 플래시를 터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설정샷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의식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조명 나오려면은 그 조명을 켰거나 플래시를 켜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밤에는 이렇게 사진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00% 이제 설정샷입니다. 네, 설정샷이고 그 중간에 보면 되게 웃긴 사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손바닥만한 공원에 이 산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 있으면 약간 민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플래시 느낌이 나죠. 제가 봤을 때 플래시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이 뭐 서로 몸 부딪힐 것 같은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약간 요런 거에 약간 맛이 들렸더라고요. 이 셔터 스피드 만져가지고 약간 요런 거에 너무 작년부터 맛이 들려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한 건 맞겠지만 사진이 너무 이게 좀 연출샷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도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게 좀 각 잡고 찍은 게 보이다 보니까 좀 재밌네요 그냥. 이런 것도 그렇고 플래시가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을 수가 없거든요. 김준수 선수가 사진이 잘 나왔네요. 이거는 100% 플래시죠. 플래시가 여기서 플래시를 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옵니다. 4인방 사고 때문에 홍보팀도 많이 급했다. 그쵸 보여주기라도 이런 열심히 하면서 보여주는 게 맞고 이 사진은 되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 하겠으나 저는 김지욱 선수가 되게 그 남자답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뭐 비단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체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이미지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자티비 영상을 못 만드니 사진의 기술을 못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예, 영상이 지금 한참 안 올라오고 있는데 뭐가 됐든 팬들한테는 뭐 선수들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거니까 뭐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구 열심히 하게 생긴 상. 그래서 뭐 야간까지 버닝 뭐 이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약간 그거 같아요. 무슨 만화, 예, 만화 짝본 무슨 야구 만화에서 약간 무슨 필살기 스킬 같은 거 나오는 이미지 느낌이죠. 이거는 이런 거 어떻게 찍은 걸까? 좀 신기합니다. 약간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찍은 거지? 약간 카메라를 빠르게 들이대면서 찍었나? 유니폼 런은 취소용 같은데 네 유니폼 런 할 때 원래 할인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해주지. 초점을 날렸나? 근데 초점을 날렸다고 하기에는 이게 또 이 배경이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초점만 날린다고 저렇게 찍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나? 할인이 제일 궁금하게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인은 안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어차피 시즌 개막 전까지 작년 상품 다 못 팔면 그게 또 좀 애매해져가지고 2월 상품을 다 처치를 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 훈련에 대해서는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준우 선수가 주변에서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야구하는 것 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각자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이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손바닥만한 공원에 너무 이 장정들이 너무 모여 있어가지고 무슨 군대 조회 시간도 아니고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아무튼 경동도 아이 좀 재미있긴데요. 그렇지 그냥 빠질 수는 없는 분위기죠. 지금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야구 선수들 직접 보면 진짜 크죠. 다 냉장고들입니다. 그리고 야간 연습이 단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투수들은 섀도우 피칭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선수단과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고 코치진과 김상진, 이재욱, 카네무라 코치하고 1대1 코칭을 꾀하기도 하고 야수들은 스윙 타격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병규, 이성곤 코치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 안 나와도 된다 나는 짜장면. 그래서 선수들도 이제 좀 이제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데 손성민 선수는 매일 저녁 오답 노트를 쓰는 듯 하다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코치님께서 직접 주시니 단순한 반복 스윙이 아닌 생각하는 스윙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정현수 선수는 캠프를 치르는 동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 매일 야간 훈련을 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고 있다. 조금 더 단단하게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집 가서 먹고 싶은 거 시켜 나는 짜장면 그러다 짬뽕 하면은 분위기 가뿐싸. 네, 뭐 열심히 해야죠. 뭐 팀 성적도 안 좋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롯데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뭐 대충 살펴본 것 같고요. 희망적인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부정 탈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겠고 재미있네 이런 공원샷 썸네일을 공원샷으로 해야 되는가? 예, 굉장히 재미있네요.